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총선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일단 22대 총선이 어제 치러졌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개표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요. 민주당이 지역구만 이번에 161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단독 이렇게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이 훨씬 더 우세하게 총선 결과를 가져가면서 증시에서도 관련된 소식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있었던 정부 정책들이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면서 일단은 세법 개정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는데요. 금투세는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여당은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당에서는 투자 심리 악화를 우려했지만 2020년부터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 시장에 당장 급작스러운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은행 같이 저PBR 종목들도 당분간은 강한 모멘텀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선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단독으로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는 하루인데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외에도 정치 테마 종목이나 정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을 만났는데요.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제 오후 베이징에서 마 전 총통과 대만 대표당의 일행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양안 정상회담을 연바가 했었는데 어제는 두 번째 만남이었다고 하고요. 마 전 총통은 재임 기간인 2016년까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대만 내 대표적인 친중파로 분류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 주석과 마 전 총통이 갑자기 만나게 된 이유는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성사된 만남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대만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과 마 전 총통의 회동 시점이 8일에서 10일로 조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만 문제 논의가 확실시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날짜가 좀 맞춰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꾸준히 다시 한번 시장에 깔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수혜주라든지 피해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대만의 TSMC 실적 보겠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죠. TSMC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926억 4,400만 대만 달러였는데요. 국내로 따졌을 때 25조 600억 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3월의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3월보다 무려 34.3% 급증하며 1,952억 1,100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AI 열풍에 힘입어서 TSMC 실적도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수치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지난 3일에 대만에서 발생했던 강진으로 일부 피해를 보기도 했었는데 지난 5일에 그래도 이 웨이퍼 팹의 설비가 대부분 복구됐다라고 발표를 하는 등 공장에 대해서 이 가동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는 지진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난 1월에 발표한 연간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약 15조 원에 달하는 자금도 지원받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업계이자 또 파운드리 쪽인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TSMC 쪽에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경쟁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도 피할 수 없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소식인데요. 지난달 25일 미국 텍사스주와 캔자스주를 비롯해서 6개 주 농장 16곳에서 젖소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방역 당국에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2021년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곳곳에 조류는 물론 북극곰과 펭귄이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는데요. 가축인 소가 고병원성 H5N1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이 소와 같이 접촉했던 주민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현지 시간으로 8일 과학자들이 포유류인 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소로 전파될 가능성을 열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포유류들끼리 감염이 좀 쉽게 이뤄질 경우에 인간에 대해서 감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 학술지의 분석인데요. 당장 사람에게 H5N1이 널리 퍼질 위험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나 소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코와 입에 있는 세포를 침입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포유류에 대한 감염 사례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사람을 감염시키는 변종이 추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위험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지난 화요일에 장마감 이후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반응을 줬는데요.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AI 이런 질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대성 미생물, 이글벳, 중앙백신, 첼시스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외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테마 종목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종목들까지 주목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HLB가 간암 신약의 미국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 암 네트워크는 미국에 있는 국립암센터나 연구소 같이 32개 기관들이 연합한 단체인데요. 세계 전역의 전문의, 연구진들에게 가장 공신력 있는 진료 지침서로 여겨지는 가이드라인과 의학 저널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는 앞으로 약 한 달 내에 신약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이달 초에 이 암 네트워크에 함께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이를 통해서 신약 허가 완료 이후에 간암 1차 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이 권고요법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우선 권고요법에는 아바스틴과 티센트리 그리고 임핀지, 임주도가 함께 등재돼 있는데요. 다만 이 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위장관 출혈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임핀지 병용요법은 리보세라닙이나 아바스틴 병용요법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허가를 확실하고 있는 HLB와 엘레바의 상업화 행보까지 함께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속 상업화의 전략과 세부 일정의 합의를 완료했고 생산시설과 유통망에 대한 점검도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를 앞두고 HLB 주가도 최근에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HLB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HLB나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사이언스까지 HLB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BTS나 뉴진스가 속해 있는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이 지난해 연말 기준 5조 3,4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는데요.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서 가요계 첫 번째로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 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 원이 넘긴 곳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5조 원 아래를 유지하면서 하이브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에서는 벗어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금 5조 원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분 31.5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하이브가 계속해서 BTS를 월드스타로 키우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사에서 업계 주요 플레이어로 체급을 끌어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대기업의 이 집단 지정이 될지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서 하이브 주가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케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